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용함수가 이렇게 x, y. xy가 이제 사과 개수고요. y가 배 개수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때 얻게 되는 만족 이거고요. 자, 이게 원래 3차원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변수가 3개니까 축이 3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x, y, 효용 이렇게요. 근데 이게 3차원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원자로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산 높이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정상을 좀 찾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그냥 이렇게 많이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분석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A 차원을 2차원을 다운시켜야겠다. 나의 관심사가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세무사시험 합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자원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합격 점수가 중요한 거는 부차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XY를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가장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구니에 XY를 몇 개 담을까 관심사가 돼서요. 얘는 우선 관심이 아니에요. 관심사 되는 것만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기 2개 축에 포인트 잡아서 밑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눈을 여기다 갖고 이 그림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XJ, 여기가 YJ. 자,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산높이, 효용높이를 할게요. 100이라는 걸 달성하는 거를 위에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런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빨간 색깔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10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 주는. 여기 있는 거는 위치는 다 다르지만 만족은 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사과나 배 개수는 다르지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노란 색깔 이거보다 효용이 높아요. 150이라고 할게요. 150을 달성해 주는 X, Y의 상품 묶음을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요 노란 색깔 빗으로 투영시키면 밑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가 관심이 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요거 150 이렇게 되네요. 요게 바로 우리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무차별 곡선이다. 등효용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징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은 다 효용이 똑같다는 거. 뭐 그건 따로 안 써도 되고요.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효용이 같다. 효용이 같다. 뭐 이런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노란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는 더 산높이가 높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높은 것이고 여기서 1, 2 갈수록 효용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하얀 색깔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요. 직관적으로 봐도 바구니에 X랑 Y, 사과나 배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X, Y 소비량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멀어질수록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인디퍼런스 커브는 효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요건 그냥 개념상에서 나오는 간단한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그 개념을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계 대체율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경장에서 내릴 때는요. 한 단위 한 단위 한계적인 개념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요.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 술을 이미 사람마다 주량은 다르겠지만 벌써 나는 2병을 마셨어요. 2병? 하면 좀 너무 그러네. 5잔을 마셨어요. 머리가 이제 해롱해롱 돼요. 이미 5잔 마신 거는요 지나간 거예요. 의사결정에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하등 영향 안 미쳐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준비하기로 했고 학원 등록했고 뭐 환불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자리에 왔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시간. 그건 끝나버린 거야. 의사결정할 때 경제학은 앞으로 일어날 거에 관심이 있지 지나간 거는 매몰 비용이다 해서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잔째까지 나는 마셨는데 이제 고민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한 잔을 더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잔 추가로 더 했을 때 그 개념이 한 개 더 추가 시 그런 개념이고요. 한 개 더 추가했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는 어디셔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겠고요. 요게 바로 우리는 마지널이라는 한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널. 그러니까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있고요. 마지널 좋은 거다 해서 베네핏, 효용, 유틸리티, 만족 보시면 되겠고 한 잔 더 마셨을 때 치러야 되는 대가, 비용이 있어요. 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그런 거, 비용.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한 잔 더 마실까 말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잔 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더 크면 한 잔 더 마시고요. 만약에 비용이 더 크면 그만 여기서 스톱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라는 인크리멘탈 접근 방식을 써서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써서 한계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계도 똑같아요. 한계,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뭘 한 개 더 추가하냐면 우리가 바구니에다가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X제를 더, 사과를 더 담으려면은 Y제인 배를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시간 공부를 더 하려면 여가 시간을 하나 더 줄여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언제나 경제학의 관심은 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언제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되는 X제, 사과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X제를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 할게요. 여긴 지울게요. 지금 마지널 개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대체라는 건 뭐예요? 바구니에 뭘 하나 빼야 되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대체 뭐랑 뭘 대체하는데 X랑 Y를 대체하는 거예요. X를 더 넣으면 Y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 한 개 더 추가 시 바구니에서 빼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Y제의 수량을 나타낸 건데 그걸 비율로 나타낸 게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개념 자체는 이름에 다 반영돼 있으니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왼쪽에 그림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X 사과 있고요. Y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X제를 만약에 한 개 더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빼기 Y가 되겠죠?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할 때요. 한 개니까 마지널이고요. 마지널 비율이니까 rate of 대체한다는 거니까 substitute 이렇게 써요. 대체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MRS XY 두 개를 대체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개 대체율 말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우리는 MRS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렇게 MRS 뭐 이런 표현들 처음 나올 때는요. 그걸 빨리빨리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한 개 대체율 이 말 쓰는 것보다 그냥 MRS 이렇게 하는 게 정보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MRS 이거가 영어 단어같이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뭐 익숙해지셔야 돼요. 경제학적 용어예요. 뭐 음악 공부하려면 악보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게 빨리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복잡한 베토벤 교향곡 그거 봐도 아 이게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에서도 한 개 대체율 말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꿔서 MRS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MRS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제 조건이 근데 있어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X를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Y를 얼마나 바꾸려고 하는가. 근데 여기서 X를 증가시키면 두 재화가 쓰레기가 아닌 이상
y제는 반드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대체율이 크냐 작냐 할 때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요.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u 이렇게 할게요. 이 발을 이렇게 표시하면 뭐냐면 효용이 똑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용이 같다.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y를 얼마나 대체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요. 자, 그럼 한번 왼쪽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x제가 사과라고 할게요. y제가 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요건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지금 제로점이라는 상태에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 상태는 자기 집에 x제인 사과는 별로 없고요. y제인 배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작에서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탄소 덩어리가 뭐 우리 생활에 살고 죽는데 필요한 것도 아닌데 되게 비싸잖아요. 비싼 이유는 아시겠지만 희소해서 비싼 거거든요. 물은 희소하지가 않으니까 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제로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x제가 몇 개 없고요. y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x제가 애지중지한 것이고 y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랑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 x제를 이만큼 원래는 한 단위니까 미분 개념 마지널 그걸 해서 눈곱만큼인데 멀리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x를 이만큼 만약에 소비할 때 y를 이만큼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x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 수량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점에서 다시 x를 똑같이 이만큼 증가시키려면은 그 다음 y제 포기할 양은 이만큼이고 x를 이만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제 포기할 양 이만큼이고요. 다시요. x제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 더 추가 시 포기하려는 y제 수량이 처음에는 이만큼 y제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엔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엔 이만큼이고요. 왜 이렇게 x제를 얻기 위해서 y제 포기하려는 양이 작아지냐면 0, 1, 2 이렇게 오다 보면 2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집에는 x제는 많은데 y제가 없잖아요. y제가 희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y제 아까워서 조금밖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원점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보니까 이 모양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라고 하면은 그 뜻은 뭐냐면 x제를 한 단위 추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y제 수량이 처음엔 많다가 점차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추가하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 수량이 작아진다라고 해서요. 요거를 우리는 한 개 대체율이 xy가 체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한 개 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원래 xy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쓰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보면 x제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가 어떻게 돼요? 점차 많아지네요. 이 경우는 x제 한 단위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가 일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포기하려는 x제 개수가 얻기 위해서 포기하려는 y제가 많아지니까 MRS가 xy가 이때는 체증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 경우는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MRS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 개 대체율이 일정하다, 체증한다, 체감한다라는 것은 이 무차별 곡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다시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말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서술형으로. 근데 그 서술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얘기도 막 복잡하고요. 우리 책에도 보면 사실 말로만 이렇게 막 정보가 있으면 잘 정보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도 하고 수식을 쓰기도 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해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봤을 때 볼록하다. 여기서 봤을 때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다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 약속에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보다는 요 그림이 좀 더 일반적이니까 그냥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하나의 구석탱이의 상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골고루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특성이어가지고 다양성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재정학과는 관련 없는 거니까 요거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MRS 가지고 이제 뭐 문제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MRS를 이해하실 때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X를 한 단위 소비하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미분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과 X제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뭐 공개 강의 동영상 옛날에 했을 때는 설명드렸는데 뭐 사실 큰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자에는 X가 있고 여기는 분모에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친구가 나보다 키가 2배 크다? 친구가 나보다 키가 2분의 1 크다?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헷갈리는 걸 노려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헷갈리지 맙시다 해가지고 아예 요거는 잊어버리세요. 원래 도출할 때 개념이고요. 잊어버리시고 여기 하첨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MRS, XY 다음에 여기 슬래시를 이렇게 딱 끄면 이게 분모가 Y, 분자가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 X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 있는 게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언제나 관심 있는 거에 포인트를 가지고 분모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비율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 하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100원이라는 거는요. 1원짜리를 100개 주면 사과 하나 얻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나의 관심이 사과의 가치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준 역할하는 게 원이기 때문에요. 이쪽에다가 똑같은 원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과의 가치는 1원짜리 기준 했을 때 100의 가치 있다. 100배 가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관심사가 X구나. 기준 역할이 Y구나. X를 얻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할까. 뒤집어 얘기하면 X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분모에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X를 하나 소비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만족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착착착 정보 처리가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시고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쪽에서는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막 지지고 볶고 있는데 직관적인 감각이죠. 탁 보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 이렇게 대화 몇 마디 나누고 이렇게 한 하루 생활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와 닿는 감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건데 요것도 좀 고민을 하세요. 지금 시간 많으니까. 근데 하시되 나중에는 MRS가 뭡니까? 라고 하면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 그걸 나타내. 바로 그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은 마지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단위 추가했을 때이기 때문에 한 개 더 추가시. 이게 바로 미분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개념을 여기서 다시 뭐 설명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 얘기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미분한다는 얘기고요. 그 무차별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리적으로 나타냈을 때 한계 대체율 구하세요라고 하면 각각에 대한 한계 효용을 미분해서 나타낸 비율을 나타낸다. 이게 수리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로 돼 있네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X를 이만큼 증가시켰는데요. 원래 미분은 한 단위 눈곱만큼 조금 증가시켰을 때, 물 한 방울 증가시켰을 때
그러니까 소주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한 방울 더 마셨을 때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발 한 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곱만큼 증가시키니까 사실 요 점에서 교환 비율 나타낸 요 얼마나 바꾸는가 이거는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한계 대체율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요 점에서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x제를 눈곱만큼 조금 증가시켰을 때 y제 얼마나 감소시켜야 됩니까?를 나타내는 교환 비율인데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네요. 그래서 이게 MRS, XY 한계 대체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점에서 B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점차 가면 갈수록 한계 대체율이 노란 색깔보다는 여기 뭐 파랑 이거 C점으로 할게요. C점에서 한계 대체율이 더 작아지네요. 그래서 MRS, XY가 더 이땐 작아지고요. 여기는 좀 더 크고요. 얘는 작고 얘는 한계 대체율이 좀 더 크고요. 자, 우리 이거 직관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한계 대체율이 크다. 뭐라고 인식하냐면 여기요. MRS가 크다라는 얘기는 관심이 X에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X제 한계 효용이 크다. 사과 하나에 대해서 나는 되게 애지중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A와 C점 비교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크면 한계 대체율이 크다. X를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네요. 왜요? A점 보면 X제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5개밖에 없는데 C점은 X제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Y제보다 X제가 많으니까 얘는 X제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작고요. 얘는 X제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탁탁 바로 이거네 이렇게 되죠. 안 그러면은 뭐 X를 하나 증가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경제학적인 기본이고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왜 합니까? 이게 재정학이 경제학 백그라운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셔야죠.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달라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용감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공부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아는 거면은 이 바깥쪽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이구 이게 더 많네.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를 때 회계원리 하나 보고 야 회계학은 쉽네 이럴 수 있는데 뭐 중급 들어가고 무슨 뭐 세법도 조금 앞에 보면 에이 별거 아니네 하지만 자꾸 알아갈수록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번 더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 공부할 게 많네 이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개념이 잘 안 된 사람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그 책 뒤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그냥 페이지는 좀 다르지만 순서는 뭐 똑같으니까 그거 보면서 중요한 경제학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 18페이지 소비의 교환의 효율성 볼게요. 소비의 효율성.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요걸 그리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X제랑 Y제를 소비해요. 그때 얻게 되는 효용 수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수준을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네요. 무차별 곡선, 뭐 A라는 사람 거 이렇게 제로라고 할게요. A의 무차별 곡선. 상점차, 점차 하면 되게 정확한데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색깔로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A의 무차별 곡선은 노란 색깔. 아시겠지만 무차별 곡선이 여기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린 거예요. 여기 무수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이 당연히 효용은 더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봐도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보다 XY 바구니에 담겨있는 수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자, 지금 분배 상태가 요걸 할게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A라는 애는 4개를 갖고 있고요. Y제를 지금 16개를 갖고 있다 할게요. 바구니에. A가 갖고 있어요. 자, B도 생각해 볼게요. B요. B도 여기다 그리면 B라는 애도 X제랑 Y제를 바구니에 갖고 있는데
B가 갖고 있는 거는 X제는 8개 갖고 있고 Y제는 2개를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아니다. 잘못했네. X제를 갖고 있는 게 4개고 얘가 16개를 갖고 있고요. Y제를 갖고 있는 게 A가 8개를 갖고 있고 얘는 2개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거대로 하려고 해서 바꿨어요. 자, B도요.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B는 파란 색깔로 할게요. 뭐 이게 우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있다 할게요. B의 무차별 곡선 해서 그냥 상점자 B 이렇게 하고요.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상품 묶음은 여기에요. 여기. 띡띡띡띡띡 16개랑 띡띡띡띡 2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배분 상태가 요거 A점, 요것도 A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생산된 X제 소비량은 몇 개냐면 A가 갖고 있는 거 4개랑 B가 갖고 있는 거 4개. 그래서 총 20개가 생산된 거예요. 20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놀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거랑 B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갖고 있냐면 4개, 16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2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Y제는 총 몇 개 생산됐냐면 얘가 8개 갖고 있고 2개 갖고 있는데 얘는 10개 갖고 있고요. 총 생산된 게 Y제가 10개인데 얘가 A가 갖고 있는 거랑 B가 갖고 있는 걸 합치면 되는데 8개랑 2개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분배되어 있는데 둘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느낌으로 봐도 A는 X제는 몇 개 없고요. Y제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는 X제가 너무 많고요. Y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갖고 있을수록 우리가 봤을 때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점수를 만약에 얼마를 받았는데 만약에 시험 주최하는 곳에서 점수를 서로 사고팔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기가 지나치게 잘 본 거를 못 본 거랑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거 X제 사과 이렇게 많네? 좀 Y제 배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둘이 만나서 교환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마인드가 여기. 교환을 통해서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찾자는 거예요. 이 박스를 2개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이걸 한꺼번에 표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그 그림 밑에 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X, Y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요.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쫙 박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A가 관점이에요. A라는 애 시작해서요. 이쪽이 X제, 이쪽이 Y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B의 이 상태를요. 뭐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면 빨간 색깔을 뒤집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B의 X제, 이쪽으로 갈수록 B의 Y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박스를요.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직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그 박스를 우리는 에즈워드 박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지금 분배 상태를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요. 여기 나와 있는 점을 A점을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면 A점은 A는 X제 4개 갖고 있고요. Y제 지금 8개 갖고 있네요. 이 점이 돼요. A점이. 그럼 X가 갖고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여기 그림을 나타내면 이게 A라는 애가 X제 갖고 있는 거고요. 이만큼 4개.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게 A가 갖고 있는 Y제네요. 그쵸? 뭐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는 거니까 총 X제 개수가 몇 개였냐면 20개잖아요. 20개인데 16개 갖고 있으니까 B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가면 이게 1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6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B 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0개부터 16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가 B는 출발점이니까 Y제가 몇 개 있냐면 2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무차별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매칭을 시키니까 노란 색깔 무차별 곡선 A점 지나는 게 여기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A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B의 무차별 곡선 파란 색깔인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뒤집혀서 여기다 표시하니까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B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가 이 A점인데 서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차별 곡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A의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의 무차별 곡선도 이쪽으로 갈수록 아까 등고선 생각하시면 B의 효용은 만족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고 B는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A점이 아니라 여기 B점 어디로 간다 해볼게요. B점. B점으로 가면 A에서 B점으로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A 입장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요 실선 노란 색깔보다 여기 점선, 새로운 노란 색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좀 멀어지는 거죠. 요거에서 무차별 곡선이 이게 더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의 효용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 B점이 여기예요. 소비자 B 입장에서 보면 A였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100이라고 하면 B점일 때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림 지저분해서 안 그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50이다 하면 효용이 더 증가하잖아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B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B의 효용도 증가하게 되네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배 상태가 A에서 B로 갔을 때 A도 좋고 B도 좋잖아요. 둘 다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러겠죠.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둘 다 찬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우리는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A점에서 B로 가면 파레토 개선 둘 다 좋아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A는 좋은 상태야 아니면 더 나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상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A점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지 그 경우가 제일 좋은 옵티멀 최선의 상태인데 A보다 더 나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열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 C점 한번 가볼게요. C점. 멀리서도 보이시죠? 그림이 많은 걸 쓰지 않아가지고 A에서 C를 간다라고 해볼게요. A에서 C를 간다라고 하면 자, 소비자 A 입장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A였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B점보다도 C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더 멀어지니까 효용이 증가할 거예요. A는 아싸 좋다 하고 효용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B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 선상에 있으면 두 사람이 얻게 되는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점에 있나 C점에 있나 효용은 똑같아요. B 입장에서는 이점과 똑같으니까 됐어 알아서 해. 효용이 최소한 감소하진 않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A에서 C로 이렇게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는 좋소 찬성이요. B는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투덜대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우리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개선이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 D점이 있다라고 하면 D점은 A에서 D점으로 가면 A의 효용은 그대로 왜냐하면 노란 색깔 무차별 곡선 그대로 있는데 B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 멀어지니까 효용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대찬성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A점에서요 B점이나 C점이나 D점으로 가게 되면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개선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딴 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2점은 어떻게 됩니까? 2점은 어떻게 될까요?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D점 가면 노란 색깔은 원점에서 굉장히 멀어지니까 효용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쓸게요. A에서 D로 가면 A라는 애는 효용이 아주 이렇게 높아져서 좋아할 건데 B 볼게요. B 입장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효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효용이 감소하게 되니까 저는 A에서 D라는 상태로 갈 때 반대할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후생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우리가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A라는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기는 오목렌즈 있잖아요. 이거 눈깔 같이 생겼나요? 이렇게 눈깔. 제 원서에도 눈깔이라고 그래요. I라고 그래요. 이렇게 눈깔 모양 있는 대로 가게 되면 두 사람 전부 다 한 사람의 효용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두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눈깔 모양 있는 부분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C점이나 B점이나 D점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무차별 곡선이 접한 상태예요. 그래서 접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상태에서는 딴 데로 갔을 때 파레토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그걸 한번 잠깐 그림 크게 그려서 따져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구나. 정리해 볼게요.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눈깔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요. 이렇게 접해 있는 이런 점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배분 상태로 가도 누군가의 효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뒤집어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한 점들을요. 우리는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점이고 무수히 많아요. 여기 무차별 곡선이 막 빽빽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쭉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컨트랙 커브다. 그래서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팔고 계약했을 때요. 둘 다 좋아졌으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거나 뭐 이혼하는 거나 이것도 결혼 상태보다 이혼하는 게 좀 더 나은 상태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곡선의 이 계약이라는 말은 모두 다 그냥 최선의 상태에 지금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저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잘 보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시경제학적인 앞에 기본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진도 뺄 때 보셔야지 안 그러면 또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고 내용 좀 이해하시고 좀 어려워서 까먹어도 나중에 또 한번 보면서 뭐 객관식 풀고 하면은 다시 되살아나니까. 근데 지금 나중에도 되겠지. 자꾸 뒤로 미뤄져요. 사람이요, 머리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 전두엽이라는 데에서는요, 그, 뇌를요, 가장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이 게을러지는 게 당연한 그 속성이에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도 안 쓰려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거 있으면은요, 그거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쉬운 것만 자꾸 골라서 보려고 그래요. 그 수험생 중에서 이제 나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만 자꾸 보고 난 잘하고 있구나. 자기 위안 삼으려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난이도 하만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복잡하고 별로 하기 싫잖아요. 그거를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그 시험 중요한 건데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것들만 남아요. 그러면은 점수 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복잡해도요. 이럴 때 진도 많이 안 나왔을 때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나중에 다시 또 그때 보면 좀 많이 편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A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A점을 지나는 두 개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뭐 색깔 잠깐 쓰면 이렇게 있고요. 파란 색깔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요. 우리가 두 개가 접한다라고 하면은요. 접했을 때는 여기를 예를 들면 아까 뭐
C점이라 하면은요. 두 개가 접했을 때 가장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면 접했다라는 거는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노란 색깔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파란색에 접하는 이 C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X랑 Y를 어떤 걸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B가 생각하는 XY 애지중지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나면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A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요거는 무차별 곡선 B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점에서는 그럼 다릅니까? 달라요. 잘 보세요. 요 A점에서 노란 색깔이 무차별 곡선 A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되고요.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 요게 바로 MRS A의 XY가 되고요. C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B가 봤을 때 A의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 이거예요, 이거요. 지금 두 개가 같지 않고 교차됐잖아요. 그래서 MRS B가 생각하는 XY 두 개가 달라요. 자, 두 개 다른데 어느 게 더 크죠? 어느 게 더 큰가 하는 거는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잠깐 볼게요. 아까 그림 그렸었는데 이건 지울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A는 지금 여기 있어요. B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B의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요. 근데 이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도요. 완만한 게 역시 완만하고요. 가파른 게 역시 가파르기 때문에 우린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림 그려서 문제 풀 때 유용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 딱 보면 가파르고 작네, 완만하네. 그래서 비교를 하면 MRS A의 XY가 MRS A의 XY 요거 비교했을 때 A점에서 보시면 어느 게 더 큽니까? 노란 색깔이 커요. 이게 더 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MRS A가 MRS B보다 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A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면 XJ가 몇 개 없어서 XJ를 애지중지하네요. MRS를 바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는 XJ를 애지중지하는 정도라고 그랬어요. 원래 쓰면 MUX. 여기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애지중지하는 정도고요. 물론 요거 좀 익숙해지시려면 좀 자꾸 조금은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 의미는 뭐냐면 A라고 썼네. B죠. MUX B가 생각할 때 부모는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B가 생각할 때 XJ를 애지중지하는 정도 비교해보니까 왼쪽이 커요. XJ를 누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A가 좋아하네요. A는 지금 XJ 사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럼 둘이 어떻게 교환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사과를 좋아하고요. 얘는 사과를 상대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YJ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키가 크면 내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얘가 너 그러면 XJ 사과 가져.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YJ, 나는 YJ가 많으니까 YJ 너 줄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J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XJ 한 개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건데 XJ가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MUX, XJ에 대한 한계 효용 만족이 점차 작아지고요. 얘는 XJ를 쟤한테 줘보니까 이제 XJ가 몇 개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J 한계 효용이 점차 커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냐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교환할 유인이 없고 더 줘버리면 이제 얘가 XJ가 이제 없으니까 XJ를 애지중지하는 거죠. 그래서 같아질 때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는 행위가 A에서 C점 가는 걸로 해볼게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서 이렇게 C점을 간다라고 하면 얘는 XJ를 많이 늘리고 대신 YJ를 줄이는 그런 행동하고 똑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그림 떠올리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냥 나오면 한 요 정도? MRS 뭐 이렇게 됐을 때
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의물로 보고 다시 또 생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 가보시면 자, 소비의 계약 조건과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그림을 다시 그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왼쪽에다가는 두 사람의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안 그리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둘이 교환해요. 여기 A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랬을 때 색깔은 하나 가지고 할게요. 처음에는 색깔 쓰는데 나중에 하나로 해서 이해되셔야지 좋아요.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B의 무차별 곡선도 여기 접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들, 그거를 쭉 이렇게 연결한 게 우리는 이게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돼서 둘 다 더 나쁜 상태, 더 나은 상태가 없는 제일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이냐면 무차별 곡선이 두 개 접했으니까 MRS A의 XY가 MRS B의 XY랑 같다. 이거 MRS 다시요.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의 한계 효용이에요. X를 애지중지하는 A랑 X를 애지중지하는 B가 이제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지면 더 이상 움직일 요인이 없네요. 그게 바로 빨간 색깔 계약 곡선 상에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효용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관심사가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칠판에는 변수를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사가 되는 드라마의 무대다, 연극의 무대다라고 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이 누군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눈여겨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A가 누리고 있는 효용과 B가 누리고 있는 효용, 이걸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A의 무차별 곡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자꾸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매기면 0, 1, 2, 3, 4로 갈수록 0, 1, 2, 3, 4로 갈수록 A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효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반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1, 2, 3, 4로 갈수록 B의 무차별 곡선은 안쪽으로 가게 되니까 효용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 1, 2, 3, 4를 여기 두 사람이 누리게 되는 효용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 0점이다라고 하면 A는 아무것도 직관적으로 봐도 X, Y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효용이 빵이에요. 전부 다 B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접했으니까 역시 효율적이고요. 최대한 B가 누릴 수 있는 효용 다 갖고 있으니까 0, 다시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1점에 해당하는 거는 A가 이제 효용이 증가해요. A는 효용이 증가하는데 B는 효용이 감소해요. 그래서 그 빨간 색깔에 있는 점들을 쭉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 1 다시, 2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 2 다시, 3에 해당하는 점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하면 5가 되면 B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B의 그냥 효용은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B의 효용이 빵이고 A가 다 갖고 되는 거예요. 여기가 5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오른쪽에 A와 B가 누리게 되는 효용의 평면에다가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X 사과랑 Y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서로 교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만족을 궤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나타낸 걸 utility, passability, curve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utility, passability, curve다. 그래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UPC 그냥 이것도 약자로 보시고 바로 그냥 정보는 효용 가능 곡선 어디 평면에 나타낸 거구나.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매핑을 시킨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거기다 그리시면 되겠고, 계약 조건 나와 있네요. 요거네요. 두 사람이 서로 교환을 해서 달성한 계약, 효용 극대화한 점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MRS가 두 개 같은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효용 가능 곡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게요. 계약 곡선을 이거요. 빨간 색깔 점들이 다 계약 곡선 달성한 거죠. 계약 곡선을 효용의 평면 A와 B의 효용의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이다. 다시요. 시험 문제에 뭐 이런 걸 나오진 않아요. 뭐 계약 효용 가능 곡선은 계약 곡선을 효용 평면에 옮겨 놓은 것이다. 나올 수 있는데 기출 문제 뭐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림 이렇게 떠올리셔서 이 흐름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흐름 떠올려서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X와 YJ의 생산량이 주어진 경우 생산량 사과랑 배 개수가 주어져 있네요. 에즈워드 박스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YJ가 갑자기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박스가 이쪽으로 YJ 수량이 더 증가할 거예요. XJ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박스가 이런 식으로도 변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모양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생산된 XY는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박스 내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희소성이라는 제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묶으세요. XJ랑 YJ 생산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각 소비자가 달성 가능한 효용 수준의 조합을 나타낸 게 효용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파레토 효율성이 만족된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니까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소비의 효율성이 충족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의 효율성 충족됐다. 그게 뭐냐면 MRS가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에서도 UPC라는 효용 가능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당연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효용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점들이 다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요. 효용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 점들이다라는 걸 반영한다. 그게 이해되셨으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깎아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제로점 요 위에 있는 건 파레토 효율적이고요. 요 1점 볼게요. 1-. 요 상태에서 어디로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 상태 파레토 효율적이다. 각각의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다 무수히 많잖아요. 그걸 다 연결한 게 곡선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똑같은 원리를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할 거예요. XY 대신에 노동과점을 LK,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B 대신에 XY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고요. MRS 대신 MRTS 가지고 보는 거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고요. 만약에 미시경자 안 들으신 분들은 그 MRS, MRTS 그 용어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내용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보시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시고 다시 경작은 좀 복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